서울의 번화한 오피스 빌딩에서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나는 공포에 질려 벽에 기대었고 옆에 서 있던 그녀 미모의 낯선 여인이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내 세계를 뒤집어 버렸다. 나 여자를 사랑해. 나는 지은 28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들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 드라마를 보는 일상이 전부였다.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부모님과 결혼을 재촉하는 오빠가 있었다. 사회의 시선 속에서 나는 늘 정상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그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민지 그녀는 30살의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카리스마 있는 눈빛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정전은 30분 만에 끝났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요동쳤다. 왜냐하면 나도 속으로는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우리는 각자의 길로 헤어졌지만 그녀의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 그녀의 얼굴이 맴돌았고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민지가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그 대화 잊지 못할 것 같아. 커피 한 잔 어때?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더 매력적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지만 가족의 반대로 고통받았다고 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상담소를 보냈고 결국 그녀는 집을 나와 독립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나도 대학 시절 여자친구와의 우정이 그 이상의 감정으로 변하는 걸 느꼈지만 억눌렀다. 그 만남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산책, 영화, 늦은 밤의 대화. 민지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속에 갈등이 싹텄다. 부모님은 나에게 선을 보라고 재촉했고 회사 동료들은 왜 아직 결혼 안 해? 라고 물었다.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민지와 함께할 때마다 행복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게 옳은 걸까? 가족을 실망시킬 수 없어 나는 밤마다 울었다. 어느 날 민지가 나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지은아, 내가 나를 보는 눈빛이 특별해. 나도 너를 좋아해라고 고백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안았다. 우리의 첫 키스였다. 감정이 폭발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후 현실이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번 주말에 선 봐라.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지. 나는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민지와의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우리는 주말에만 만나고 평일에는 메시지만 주고받았다. 하지만 이 비밀은 점점 나를 짓눌렀다. 회사에서 동료가 요즘 연애하나 봐. 표정이 밝아라고 하자 나는 부정했다. 속으로는 민지와 함께하는 게 연애야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나를 억압했다. 민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그녀의 친구들 중 일부는 그녀를 이해했지만 대부분은 왜 남자를 안 만나? 라고 물었다. 갈등은 점점 커졌다. 부모님은 나를 압박했고 나는 민지와의 만남을 줄였다. 민지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나는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 도덕적 딜레마가 생겼다. 가족을 위해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나의 행복을 선택할까? 이 선택은 나를 괴롭혔다. 어느 저녁 민지와 다퉜다. 그녀는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숨기려 해? 라고 소리쳤다. 나는 울면서 미안해. 가족 때문에 라고 답했다. 그날
우리는 헤어졌다. 하지만 그 헤어짐은 더 큰 고통을 가져왔다. 나는 매일 그녀를 생각했고 삶이 무의미해졌다. 헤어진 후 나는 일상에 매달렸다. 회사 일에 집중하고 부모님의 선자리를 받아들였다. 첫 선남은 괜찮아 보였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민지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밤마다 그녀의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왜 포기했을까? 민지도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지만 그런 관계는 지속되지 않아 라는 조언만 들었다. 사회의 편견이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작업에 몰두했지만 창작물이 지은을 연상시키는 것들로 가득 찼다. 한 달 후 우연히 거리에서 민지를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이 지쳐 보였다.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요즘 어때? 그녀의 물음에 나는 그냥 기라고 답했다. 그 만남은 우리를 다시 끌어당겼다.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너 없이 못 살겠어 라고 고백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나도 그래라고 말했다. 우리는 재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관계를 숨기며 유지했다. 주말에만 만나고 SNS에는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비밀은 점점 독이 되었다. 부모님은 나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무슨 일 있니? 어머니의 물음에 나는 거짓말했다. 죄책감이 쌓였다. 민지의 가족도 문제가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민지야, 결혼할 사람 없니? 나이 차서 민지는 어머니에게 솔직히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주저했다. 결국 어머니와 다퉜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그 고백 후 어머니는 충격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민지는 울면서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나 이제 어떡해? 나는 민지를 위로했다. 하지만 내 마음도 혼란스러웠다. 이 관계가 가족을 파괴할까? 도덕적 갈등이 깊어졌다. 사회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험담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지는 우리 공개하자라고 제안했다. 나는 두려웠다. 가족이 어떻게 해? 사회가 하지만 민지는 우리 행복이 중요해라고 설득했다. 나는 망설였다. 어느 날 부모님 집으로 불려갔다. 오빠가 너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 생겼어? 라고 물었다. 나는 부정했지만 어머니가 솔직히 말해라고 재촉했다. 그 순간 나는 폭발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그 말 후 집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그런 헛소리 집어치워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었다. 나는 집을 나왔다. 그날 밤 민지에게 달려갔다. 우리는 서로를 안으며 위로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부모님은 나와 연락을 끊었고 오빠는 내가 가족을 망쳤어 라고 비난했다. 사회의 시선도 가혹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지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어머니는 너 같은 딸 없어 라고 말하며 멀어졌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지만 상처가 깊었다. 공개 후 우리의 삶은 변했다. 친구들 중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멀어졌다. 그런 관계는 안 돼라는 말이 들려왔다. 사회의 정형화된 가치가 우리를 압박했다. 민지는 작업 의뢰가 줄었고 나는 회사에서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가고 미래를 꿈꿨다. 우리 결혼하자 민지의 제안에 나는 기뻤지만 현실이 막막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우리는 해외 결혼을 고려했다. 가족과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나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제 행복을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오빠는 가끔 전화해 돌아와 정상으로 살아라고 설득했다.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내 선택이 가족을 아프게 했어? 민지의 어머니도 비슷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충격받았다. 민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엄마를 아프게 했어.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다. 사회적 압력도 컸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시선이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비난 댓글이 달렸다. 우리는 강해지려 노력했다.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내부 갈등이 있었다. 일부는 너희처럼 공개하는 게 위험해라고 조언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배신이 일어났다. 내 회사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상사가 나를 불러 개인 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줘라고 경고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민지도 클라이언트로부터 거절당했다. 당신 같은 사람과 일 못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대화를 많이 했다. 우리 포기할까?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다. 우리는 싸우며 성장했다.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만나자. 나는 긴장하며 갔다. 카페에서 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이해하기 힘들어라고 말했다. 그 말은 작은 희망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태도가 변했다. 민지의 어머니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병원 퇴원 후 민지를 불렀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천천히 가자. 우리는 감격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쉽게 오지 않았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통해 가족을 설득했다. 사회의 편견과 싸웠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민지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민지를 비난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쳤어. 민지는 동요했다. 나는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민지야, 나 믿어. 이 상황은 우리의 관계를 시험했다. 민지는 과거를 청산하려 노력했지만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긴장된 나날이 이어졌다. 가족과의 화해도 순탄치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런 생활 그만둬라고 말했다. 오빠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나는 가족 모임에 가지 않았다. 사회적 활동으로 우리는 LGBT 권익 단체에 참여했다. 시위에 나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곳에서 폭력적인 반대 시위와 마주쳤다. 돌이 날아오고 욕설이 쏟아졌다.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내 내면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가족과 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게 밤마다 고민했다. 민지도 비슷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버텼다. 결국 우리는 해외로 떠나기로 했다.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가족에게 알렸다. 어머니는 가서 행복해라고 축복했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민지의 어머니도 동의했다. 출국 전 큰 대립이 있었다. 오빠가 찾아와 너 때문에 가족이 무너져라고 소리쳤다. 나는 내 행복도 중요해 라고 맞섰다. 그 다툼 후 오빠는 사과했다. 미안해. 내 선택 존중할게. 민지의 전 여자친구 문제도 해결되었다. 그녀가 사과하며 사라졌다. 우리는 캐나다로 떠났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가족 일부가 영상으로 축하했다. 귀국 후 삶이 안정되었다.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새로운 삶 속에서 우리는 성장했다. 민지는 사업을 시작했고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었다. 우리의 관계는 모델이 되었다. 친구들이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했고 어머니는 노력했다. 사회적 변화도 느껴졌다. LGBT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가끔 다툼이 있었고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사랑이 우리를 지탱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 엘리베이터에서의 만남이 모든 걸 바꿨다. 우리는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다. 자유, 사랑, 진정한 자아. 그 선택이 옳았을까?